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고민이 있는데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 남편은 동갑이고 결혼한 지는 이제 7년 정도 되었네요. 5살 된 딸아이 하나 있어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에요. 남편은 작은 회사에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저도 아이 막 태어나고 1년 조금 넘게 쉬다가 근처 사시는 친정엄마가 도와주셔서 지금은 친한 아는 언니 식당에서 일하고 있네요. 시댁이나 친정이나 여유롭지 못해서 결혼할 때 거의 지원을 못 받았네요. 그나마 친정이 조금 나은 편이어서 결혼할 때 신혼집 매매 자금으로 2천 정도 해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친정에서 여윳돈으로 해주신 게 아니라 대출받아서 해줬다는 걸 알았죠. 결혼은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되면 꼭 갚으리라 생각했어요. 어쨌든 남편과 제가 모은 돈하고 친정에서 보태준 걸 합치고 대출받고 해서 겨우 신혼집을 마련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 편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둘 다 돈 씀씀이가 해픈 게 아니어서 남편이 250 정도 벌고 저도 150 가까이 벌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아이 키우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집 대출 갚고 아이 키우고 생활하는데 이리저리 나가는 돈은 어찌나 많은지 저축은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 커가는 거 보는 재미와 행복에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네요. 그런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은 몰랐어요. 5개월 전 일이네요. 부쩍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부대끼고 그러더군요. 건강검진 받은 지도 오래되었고 해서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매년은 아니었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받았는데 결혼 후 아이 키우고 그러느라 한 번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암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기나 싶었죠. 맨 먼저 딸아이가 생각나더군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병원으로 달려왔죠. 그렇게 저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고 수술도 잘 되어서 회복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좀 건강한 체질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암 수술이었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군요. 수술 받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더 큰 병원으로 가서 해야 하나? 수술 전에는 뭐 이런 고민에 머릿속이 복잡했죠.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잘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 100번은 한 것 같네요. 나 하나 나쁜 병에 걸린 것 때문에 남편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 후 병원에서 쪽잠을 자게 되었고 친정 엄마는 아이를 돌보게 되었고 여러모로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어요. 여하튼 그렇게 수술을 잘 마쳤고 지금은 위에 좋은 음식들만 먹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있네요. 하지만 저에게 닥쳐온 시련은 지금부터예요. 제가 들여놓은 보험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암보험도 있었죠. 보험금을 다 수령하니 1억 넘더군요. 제가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 보니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해야 하는데 보험금이 나오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금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죠. 먼저 대출금을 갚는 게 나을 것 같더군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주신 2천만 원 돌려드리고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상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군요.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왜? 무슨 일이냐고 무슨 문제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듣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한 말을 대충 요약하며 이렇네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아가씨는 5살에 직장 다니는데요.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남편 될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신혼집 마련을 할 수 없다네요. 그렇다고 아가씨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아가씨는 월급을 얼마를 받든 받는 대로 다 써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다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임신까지 했다더군요. 그래서 급하게 결혼식 올리고 그래야 하는데 시댁에서 우리에게 돈을 좀 해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하는데 오빠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그랬다는데 그 말을 듣고 어찌나 황당하던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나온 보험금을 아가씨 신혼집 마련하는 데 쓰자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할 말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생각은 어떤지. 당연히 남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이런 하나도 받은 게 없었잖아요. 또 저희 결혼하고 나서 시댁과 왕래가 잦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가씨와 친한 것도 아니었고 명절에 얼굴 잠깐 본 게 다였거든요. 그리고 보험은 제가 아파서 받은 거잖아요. 그 돈을 거기에 다 쓰자고 하다니, 거기에다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들끼리 결정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먼저 아가씨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줄 수 없겠느냐고 물어봤더라면 이렇게 황당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 보험금을 꼭 집어 말했다는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시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지. 시부모님 바라고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니니 남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만 제 뜻하고 맞는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죠. 요즘은 아프고 난 뒤라 그런지 남편에게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좀 도와줄까? 난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왜 해줘야 하는데?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님이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잖아. 결혼 후에도 하나도 안 도와주셨고, 남편은 그땐 여유가 없어서 못 해주셨고 상황이 틀리잖아. 가족끼리 여유 있으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래? 저는 아니, 어머님은 도와줄 생각이 없으셨던 거야. 그리고 지금 뭐가 상황이 틀린 건데? 내 앞으로 나온 돈이야. 내가 아파서 받은 돈이라고. 그런데 이 돈을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마음대로 함부로 쓰려고 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죠. 남편은 당신들이라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저는 아니, 하나도 안 심해. 이 돈은 내 돈이야, 내 돈. 알겠어? 내가 마음대로 할 거니까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당신 가족들 일은 알아서 해. 나한테 뭘 바라지 말고, 알겠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솔직히 아무리 제가 아파서 받은 돈이라고 해도 제가 혼자서 결정해서 마음대로 쓸 생각은 1도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부부니까 모든 것을 같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렇게 세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아무리 며느리라고 하지만 너무한 것 같았어요. 만약에 아가씨가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네요. 또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실망했어요. 그 뒤로 계속 남편과 냉전 중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계속 도와주자는 입장이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아픈 것을 계기로 남편에게 더 의지 많이 하고 믿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실망했어요. 솔직히 이런 남편을 믿고 계속 같이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친정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속상해하실 거 분명해서 그러기는 싫네요. 친구들한테 말하면 괜히 결혼 잘못한 거 광고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고요. 어디에다 하소연할 것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 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후기 사연입니다. 시댁에서 제 앞으로 나온 안보험금으로 아가씨 결혼자금으로 쓰자고 해서 고민이라는 사연 올린 여자입니다. 먼저 댓글로 많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또 쓰네요. 사연 올린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고려하고 있어요. 아니,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네요.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남편과 이혼하는 거는 어린 딸도 있는데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한 달 전 남편에게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냉전 중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집에 오셨더군요. 무슨 일 때문에 온 건지 알고 있기에 반갑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저보고 할 말이 있다고 자리에 앉아보라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범한테 들었다. 땡땡이 결혼하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하냐고 했다며? 가족도 아니니까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사실이냐? 황당했어요. 홧김에 한 이야기를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하다니 남편이 제정신이 맞나 싶더군요.
저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이야기해서 홧김에 한 말이에요.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라고 했죠. 어찌되었든 시어머니니까 그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군요. 그래, 그랬단 말이지? 알겠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도와줄 거지? 그리 알고 난 이제 가마. 이러시고 일어나시려고 하더라고요. 제 대답 따위는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저는 시어머니 말에 복종하는 꼭두각시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아가씨 결혼할 때 저희 하나도 못 도와드려요. 그 돈 대출금 상환하려고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못 도와준다고? 너 참 말 싸가지 없이 한다. 아까는 홧김에 그랬다며? 진짜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냐? 너희 친정에 돈 해준다고 했다며. 나 그 말 듣고 아는 체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나오니 해야겠다. 네 앞으로 나온 보험금, 네가 아파서 나온 보험금이라니까 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다. 부부끼리 보험료 냈고 그래서 나온 거니까 네 남편한테도 절반의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대출금 상환하는 거 나 반대 안 한다. 너희 부부가 상의해서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런데 상의도 없이 너희 친정에 돈 갖다 바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안 그러냐? 이러더군요. 가만히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이유야 어찌된 돈이건 권리는 부부가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그 누구도 저에게 말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금 나왔다고 이렇게 괴롭히다니 화가 났어요. 그리고 보험료 같이 냈으니 반은 본인 아들 거니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보험금 고스란히 아가씨 결혼자금으로 들어갈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보험료 제가 번 돈에서 낸 거거든요. 저 일 쉬었을 때 남편 월급으로 힘들어서 친정에서 돈 해주셨고요. 솔직히 그 돈으로 보험료 냈어요. 그때 힘들다고 해도 나 몰라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친정에 주려던 돈은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보태주신 돈 갚으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대출받아서 해주신 거에서 갚으려는데 잘못된 건가요? 어머님은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황당한 듯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내가 안 해주고 싶어서 그랬냐? 없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싸가지 없이 시어미 말하는데 눈 똑바로 뜨면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거 어디서 배웠냐?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이러더군요. 제가 맞는 말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 괜한 트집을 잡으며 친정 부모님 욕을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요? 어머님이 경우 없이 이야기하셔놓고 왜 그러세요?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아드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말 싸가지 없이 한다며 두고 보자고 하시며 집을 나가셨어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난 뒤에도 화가 도저히 안 풀리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뭔 말을 어떻게 했길래 와서 이렇게 하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남편도 할 말이 있다더군요. 저는 아까 낮에 어머니 왔다 가셨어. 도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한 거야? 남편은 알어. 엄마 왔다 간 거.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긴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지.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냐? 저는 다 이야기했죠. 보험료 반반씩 부담했으니까 반은 남편 거라고 해서 아니다. 친정에서 준 돈으로 했으니까 그럴 수 없다. 친정에 돈 해주는 거는 결혼할 때 해주신 돈을 갚는 거다. 그리고 친정 욕하길래 받아친 것 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당신 무섭다.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사람이 확 변하네. 엄마 말이 틀린 게 없는데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대단하게 바뀌었네. 아니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이러더군요. 시어머니 말이 다 맞다고 하는 남편의 말을 듣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남편하고 이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혼하자. 더 이상은 너랑 못 살겠다 라고 해버렸어요. 솔직히 남편에게 말하면 내 편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제가 멍청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가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보험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송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기막힌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남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남편이 전에 빌려간 돈 해달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저한테까지 이런 말 안 하는데 정말 급하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이혼하게 된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빌린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저희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남편이 본인이 모았다고 내놓은 돈이 실은 빌린 돈이었던 거예요. 결혼할 당시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죠. 알아보니까 남편은 도박 중독이었어요. 돈을 빌린 친구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월급을 제때 가져다 주니 알 길이 없었죠. 빌려서 가져다 주는 것도 몰랐어요. 아마 아가씨 결혼자금 보태줬다면 그 돈으로 남편이 먼짓거리를 했을지도 모르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남편하고 이혼소송 중입니다. 변호사님이 보험금은 남편에게 권리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하루빨리 이혼이 결정됐으면 좋겠네요. 7년간 함께했지만 그리고 딸아이도 있지만 남편과 이혼하는 거 후회는 없네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남편의 본 모습을 알아서 이혼할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지난 7년은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생각하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열심히 건강 돌보며 살아갈게요. 오늘 또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